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건설 현장 셧다운 하니 많이 하면서 분양가는 비싸지고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요런 내용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서 힘들어질 것이다.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추가로 호도가 심해진 거죠. 자, 보면 어때요, 기사. 우크라이나 전쟁 효과, 서울 분양가는 3월에 또 오른다. 그러면서 평당 건축비 상한액 700만원 돌파할 수도죠. 그러면서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주요 산지인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으로 단기에 급등. 그리고 철근 가격이 오르는 것도 건축비 인상 요인이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올라서 분양 가격을 더 올릴 것이다. 즉 건축비가 인상될 것이고, 건축비 인상은 뭐예요?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공시지가로 인해서 택지비가 오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의 분양가의 불똥이다. 하청업계, 건설업계, 철강업계 가격 인상 요구사항 전달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지금 원자재 그리고 금리 이중고에 빠졌다. 자, 금리 문제가 있어요. 금리 문제는 왜 그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저축은행 쪽에서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희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었었죠. 이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등으로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너무 건설사들이 양아치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위험해질 수는 있죠. 자금 조달. 왜냐면은 외국은 후분양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죠. 자금 조달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 최소의 자금조차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기서 자금 조달해서 은행 돈 빌리고 분양가 빌려주고 수분양자들한테 중도금 대출까지 받아서 그걸로 건설하고 있는 거죠. 뭐 금리 인상 영향이 얼마나 크다고. 양아치 짓 하는 거지. 특히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 왜 높겠어요? 도구나 카우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건설사들 그렇게 돈 많이 잡수신 것들 어디다 다 헤쳐먹으셨어요? 저 업체들 다 어디겠어요? 하청이죠, 하청. 하청이니까 저렇게 힘든 거지. 하청 내주는 대형 건설사들이 힘든 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청이 힘드니까 대형 건설사들의 이득은 그대로 두고 하청하는 거 주고 나니까 하청비를 올려서 그걸 분양가에 반영을 하겠다. 지금 이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죠. 비용 상승분만큼 공사비에 연동시키는 방식이 유일한 생존법이다. 자, 이렇게 말했으면은 저희 요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하자 그랬죠. 분양, 원가 공개랑 분양, 원가, 연동제. 요거 두 개 하자. 그래서 부담이 늘어나면은 연동시켜라. 다만 공개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득을 이 정도는 봐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힘들다. 그게 사람들의 인정이 되면은 연동시키세요. 그런데 하청업체는 하청업체대로 계속 빨아먹고 대형 건설사들은 수백 수천억 처먹고 있으면서 일은 다 하청업체한테 부담 넘기고 그러면서 지들 수익은 손해보기 싫으니까 하청업체들이 받는 부담을 분양가에 더하자. 이건 아니죠. 왜 원가 공개를 해라. 그러면 원가 연동제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경실련에서 나온 거죠. 뭐 경실련에서 문정부 많이 까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거품이 얼만큼 쌓였어요? 지금 이거 분양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란색이 표준 건축비고 녹색이 기본형 건축비예요. 자, 그랬을 때 기본형 건축비는 어디에 많이 반영을 하느냐? 민간 건설에 반영이 많이 되죠. 그래서 언제부터 붙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엄청 차이 많이 늘어났죠. 거의 1.5배 이상 받아 처먹고 있죠. 그러면서 집값은 이렇게 거품이 많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고무줄 가산비 2021년 1월 분양 레미안 원베일리. 자, 건축비만 본 거예요. 건축비 1468만원, 가산비 834만원이죠. 근데 고산 수자에 물론 위치에 따라서 여기가 더 고급으로 지었다 라고 뭐 해가지고 비싸다 이런 건 둘째치고 건축비 800만원, 가산비 124만원.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면서 실제 공사 투입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해 건설사가 건축비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요 부풀리기를 빼고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뭐 800만원이었다. 근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950만원까지 올라야 돼요. 그럼 950만원까지 올리는 거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면 건설사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건설을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건축비를 이미 1500만원씩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여기 거품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1650으로 올리겠다. 요건 문제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실련 출신 SH 사장 등극했죠. 뭐라 그래요?
4억에 분양해도 남는데 3기 신도시 뭐 그리 비싸냐. 3기 신도시도 지금 굉장히 비싸다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서울의 아파트 건축비가 제일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원가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인지 투명하게 알리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25평의 분양가는 4억 원. 그래서 원가가 3억이고 건축비가 1억 5천이다. 강동이나 송파에 지어도 원가는 3억. 자, 그러면서 LH가 분양 원가 공개 안 하면서 10년간 1조 2천억 차익 봤대요. 근데 토지 공급 가격 기준을 조성 원가의 90에서 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면서 토지비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LH 같은 경우는 저렇게 수익 내면은 지들이 처먹지 말고 좀, 저번에 한번 부동산 너무 썩었다 이런 영상 올렸죠. 거기서 공공 임대를 늘려야죠. 그거 가지고 뭐예요? 공사인데 그거 받아 처먹어가지고 지들 배불리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럴 거면 공사를 왜 해요? 그냥 민간 건설사 하시지. 임대 쪽에서 손해가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저 돈 쓰면 되잖아요. 저 돈. 민간은 더 하죠. 단지 하나에 얼마나 남겼대요? 토지비 부풀렸고 공사비 부풀렸고 간접비 엄청나게 부풀렸죠. 그래서 2019년에 논란 많이 됐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북일의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위례에서 로또 분양이라고 했어요. 분양 엄청 잘 됐겠죠. 건설사들이 왜 집값 올리려고 하냐. 이렇게 2,300억씩 폭리를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또 분양이라고 분양 엄청 잘 되니까. 근데 보면은 이런 거 2,300억 부풀리고 있어요. 왜? 원가 공개 똑바로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런 이야기예요. 공시가격 이번에 엄청나게 올랐죠. 특히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공시가격이 책정됐지만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서 자격이 갖추지 않는 사람도 조사한다. 그래서 형평과 공정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택 공시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은 곳도 있다. 그래서 물론 저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거죠. 땅이 건물 낀 땅보다 더 비싸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공시지가가 굉장히 비싸서 세부담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그럼 공시지가를 낮추면 택지비가 떨어지느냐. 자, 압구정 재건축 분양가 뭐라 그래요? 평당 4천 웃돈다고 막 하면서 둔촌 주공 평당 분양가 3,700만원 전망도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보면 뭐라 그래요? 택지비가 공시지가 대비 지나치게 높다. 그러면은 공시지가를 높여서 세금 많이 내는 건 싫고 그 대신에 공시지가로 집 싸게 분양하는 건 또 싫고 그럼 공시지가는 의미가 없죠. 공시지가 없애버려요. 그냥 저희들 뭐 택지비보다 싸게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러면은 세금도 택지비대로 거둬라. 공시지가 하지 말고. 공시지가가 올라서 택지비가 오른다면서요. 아까 택지비 공시지가랑 관련 없이 시세대로 받아 처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공시지가가 올라서 택지비가 오르니까 분양가가 오른다. 공시지가 올리지 말라고 지금 여론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내기 싫고 가격은 올려받고 싶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공시지가랑 지금 분양가 산정할 때 택지비 올라가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공시지가대로 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공시지가 올리니까 공시지가 올라가서 분양가 올라가고 세부담 늘어나고 그러니까 공시지가 절대 올리지 말아라. 이건 서민들 죽이는 정책이다. 라고 말하면서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은 차익을 남기고 있다. 그 차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택지비 올라가면 그대로 반영하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그대로 반영하고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저게 올라갈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닭값이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다고 해봅시다. 근데 치킨 가격이 한 2만원 받고 있죠. 요거를 22,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면 반발이 심하죠. 왜 근데 건설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 책정되면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물론 자영업자들 돈 버는 거 이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핵심은 너무 올려버린 임대료,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료, 카드 수수료, 배달비. 근데 요런 것들은 안 건들죠. 왜? 임대료 건드리면 누가 난리쳐요? 건물주들이 난리치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이죠. 카드 수수료, 은행 카드사. 그 다음에 여기 뭐 무슨 민족들 해가지고 얘네들 안 건드리고 맨날 만만한 최저시급만 건드리죠. 최저시급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최저시급은 소비로 돌아가니까. 지금 최저시급이 높다 낮다 따지는 게 아니라 최저시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는 건들지 않죠. 왜? 이거 올리고 이거 낮춰가지고 자영업들이 차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그럼 노예들이 해방이 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다가 자재는 똑바로 써요? 불량 레미콘 썼다고 그랬죠. 이번에 광주 아파트 붕괴했을 때. 왜? 굳을 때까지 부실 탓도 있지만 콘크리트 자체가 흑성분이 섞여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해요. 택지비 한 1200만원 정도 하면은 1200이라고 책정 안 하고 한 1300만원 정도로 붙이죠. 은근슬쩍. 안 되면 요거 가산비로 빼고 그 다음에 공사비 한 1000만원 정도 든다고 치면은 여기서 1000만원에서 시멘트 얼마, 인건비 얼마,
이런 것들 다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시멘트에서 예를 들어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150만 원 헤쳐먹고서 150만 원짜리 시멘트로 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인건비 왜 공기 당겨서 하겠어요? 사람 덜 쓰고서 대충 하니까 일이 빨리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을 때까지 보호도 안 하죠. 그러면서 다 빼먹고 있는 거예요, 리베이트로. 자, 모델하우스는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고 있죠. 부실시공 대책 없다. 우리나라 선분양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갑자기 입식 화장대를 원했고 모델하우스에도 입식 화장대가 들어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아마도 새로운 인테리어 화장대 업체한테 돈 받아 처먹고서 같은 가격으로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백마진을 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꽤나 높죠. 분명 1층 같다고 설명 들었는데 확인하니까 반지야. 과거에 건설사가 분양 공고 같은 데 나온 이야기들 있죠. 무슨 자재를 쓰고, 이거 다 안 읽어보시죠 보통. 어떤 구조로, 이런 것들 쭉 들어있는 분양 공고대로 지은 아파트가 121군데를 검사를 했는데 110군데가 부실로 나왔어요. 이대로 안 지키고 있다. 121군데 중에서 110군데가 잘못됐다는 건 90%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재비를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정했으면은 뒤로 몇백만 원씩 빼먹으면서 대충 지어요. 그래놓고서 무슨 자재비 탓을 하고 있어요. 니들이 빼먹은 돈만 갖다 놔도 충분히 원자재 가격 올라간 거 극복하고도 남을 텐데. 자, 언론사를 장악한 한 건설사. 자, 요 건설사 같으면요, 건설 돈 많이 안 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비슷한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빼돌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큰 차익 올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전문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46건. 왜 불법 하도급 하겠어요? 한 번 정도는 원래 괜찮죠. 근데 재하청은 안 돼요. 불법이에요. 왜 재하청 하겠어요? 여기서 마진 먹고 여기서 마진 먹고 어려운 건 넘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돈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 다 지고 힘든 건 다 하고서 얘들은 돈만 처먹고 빠진다. 요거 한 개 없애봐요. 분양가가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하도급 업체 선정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늘어나죠. 그러면 급하게 지어야 돼요. 싸고 빠르게. 왜? 싸게 해줘야지 위에서 처먹는 게 많죠. 빠르게 해야지 PF 같은 것도 받은 것도 빨리 갚고. 구조를 없애버리고 그 중간에 많이 처먹는 그것 때문에 올라간 분양가에 대한 그런 비판을 껴가지고 이야기를 하든가. 왜 건설사 편만 들어요? 분양가 올라간 거 하청업체한테 부담 가는 거 원청업체들이 줘야죠. 쥐들이 남겨먹는 게 얼만데. 자, 건축자재 품질관리, 생산, 시험, 시공, 감독, 인허가 등 전과정에 걸쳐 부실하게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중간에서 줄줄 새는 돈이 많냐.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폭등을 하지. 단열재, 건축자재의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있다.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고 있다. 관리감독 엉망, 자재시험 엉망, 감리 엉망. 그러면 생산시험, 시공, 감독, 인허가 등에서 누군가가 다 처먹고 한 거 아니겠어요? 결론, 우크라이나 사태랑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분양가 올라가는 거, 요건 인정이다. 합리적인 분양가라면. 근데 다만 분양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분양 원가랑 분양가랑 갭이 적당해야지. 갭이 너무 크죠. 이게 거품이다. SH에서 그나마 분양 원가 공개, 이거 꾸준히 하고 꾸준히 저렴하게 분양하면은 저 부분에 대한 분양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핵심은요, 저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 가격에 분양이 안 되면 할인 분양합니다. 올린다고요? 올려서 미분양 나는 것보다 할인 분양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 타격이 서민들과 수분양자들과 하청업체들한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만 된다면은 원자재 가격 1.5배로 올라도 분양가는 더 싸질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